선생님 제가 이번에 47이 되거든요. 그럼 저거 대운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아예 밑밥을 깔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일산의 구슬동자 윤도령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이런 시기에는 정말 참 진짜 유념하고 정말 조심해야 된다. 네. 우리가 우스꽝스러워 우리끼리 그런 얘기를 해요. 여자는 7수가 독약이고 남자는 9수가 쥐약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일각에서는 일곱수 하면 성준, 대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7수에 성준 들어오고 대운 들어와가지고 대운 받아서 부자 되고 장자 될 거였으면 없는 사람도 빗끌어다가 7수 대운 맞이하고 성주굿 하죠. 우리가 성주는 봄 성주, 가을 성주가 있어요. 봄에는 꽃맞이, 가을에는 해꽃맞이로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은 9월 상달, 10월 상달에 사업고사나 이제 재수맞이나 운맞이 같은 걸 많이 하시고, 봄에는 이제 정월달부터 3월 꽃피는 춘 3월까지 그런 재수맞이나 운맞이 같은 걸 또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신령인들의 신선한 운기가 많이 돌고 또 운들이 많이 바뀌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무속인 선생님들도 그 시기에 맞춰서 당신들의 어떤 굿이나 진적 행사들을 많이들 하신단 말이야. 그리고 옛날에 그런 것도 제가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음력 1월에 정월달에는 웃는 굿 해라. 이런 얘기도 제가 한 적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은 손님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가을이나 봄 중에 많이들 그런 잔치국 같은 걸 많이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좀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어요. 7수만 들어온다고 해서 물론 성주운이 바뀌는 시기이기는 해요. 근데 성주운이 들어오고 7수에 대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있는다 그래서 무조건 운이 바뀌고 성주운이 들어오고 운맞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이번에 47이 되거든요. 그럼 저거 대운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아예 밑밥을 깔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거는요, 운이 들어오셔도요 언니야, 운맞이를 하고 이런 정성을 들였을 때 그 운을 맞이하고 성주님을 놀아드리면서 본인에게 들어온 7수를 꺾어놓고 성주운을 받아서 대운맞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야, 돈 없는 사람은 운도 못 받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맞는 얘기기는 해요. 그래, 이게 근데 저는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너도 나도 어떤 격식과 선상 없이 다 성주운이나 대운맞이만 하면 47에 57에 다 대운이 들어서 장성하고 부자 되고 장자 되는 말밖에 안 되잖아. 에이, 돈이 없으면 그런 것도 못 하겠네도 맞는 소리지만, 돈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그걸 한다 그래서 다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7수 여자, 남자는 9수, 이 시기에는요 항상 7수에 9수에 액살이 껴요. 근데 여기에서 더 크게 치는 사람들이 뭐냐면 삼재와 7수, 9수가 견물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참 서러운 얘기인데, 여대장부와 같은 사주를 갖고 있는 여성분들이 계세요. 내가 여자지만 남편복 보고 자식복 없어서 내가 여대장부처럼 모든 걸 읽어야 되고 정말 두 다리로 두 손으로 발발거리고 정말 인생사를 한탄 있게 살아오신 우리 여성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팔자가 참 기구하다 보니까 7수에도 치고 9수에도 쳐요. 그러니까 남자 사주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뭐야? 남들은 9년마다 삼재가 돈다는데 선생님, 저는 9년 내도록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참 7수가 되면 여러분들, 아까 제가 아까 전에 영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7수에도 9수에도 여러분들이 항상 생일달에 그렇게 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7자 나이다 그러면 어디 가서 좋은 얘기만 들어가지고 대운 들어온다, 성주운 들어온다, 운맞이하면 된다, 이런 얘기만 귀담아 듣지 말고 안 좋은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대비라는 걸 해야 돼. 그리고 팩트가 뭔 줄 알아요? 항상 사람은 좋은 운기가 들어오기 전에 안 좋은 게 먼저 와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태풍이 와. 비바람 강풍이야. 쉽게 말하면 매미가 온대, 태풍이. 그러면 태풍이 오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노심초사야. 논두렁 날아갈까봐, 밭두렁 날아갈까봐, 비닐하우스 꺾일까봐, 내 집 창문 깨질까봐, 얼마나 태풍이 온다 그러면 너무 먼저 다들 긴장을 하고 노심초사죠. 우리가 창문 깨질까봐 뭐 해요? 테이핑하죠. 그쵸. 비닐하우스 날아갈까봐 뚝대 더 박죠. 다시 한번 밭에 나가서 논에가 사과나무, 옥수수 다 꺾일까봐 다 정비를 하죠. 왜? 손해를 볼까봐, 다칠까봐. 그럼 여러분들이 7수가 9수가 온다, 삼재가 온다,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걸 미리 알고 대비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게, 내가 위기감을 느껴야 사람이 대비라는 걸 해. 맞아요. 그렇게 우리가 태풍이 날아가고 나면 뭐예요? 우리가 대비를 한다고 나름대로 대비를 했음에도 망가진 것들이 있어요. 그죠? 똑같아요. 여러분들 팔자에 부는 그 바람을
여러분들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합니까? 다시 정비라는 걸 해요. 태풍이 지나고 나면 다시 비닐하우스 재건을 하고요. 꺾어진 나무를 잘라내고 다시 새 가지가 자라라고 가지치기도 합니다. 이미 망가진 논두렁 밭두렁도 다시 정비를 해요. 가을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팔자와 인생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안 좋은 게 항상 먼저 와서 여러분들의 사지를 흔들어 놓고 인생의 환란을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새옹지마라고 하는 게 그렇게 힘든 날이 있으면 웃는 날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수가 되면 대운도 좋고 성주운도 좋고 운이 바뀌는 흐름이니까 좋아.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들 굿하면 더 좋고 그래 알겠어. 그런데 그렇게 좋은 것만 대비하지 말고 안 좋은 것도 여러분들이 미리 대비라는 걸 하고 더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곱수, 아홉수가 당도했을 때 특히 여러분들의 생일달에 근접을 하게 되면 생일달 전후에는 항상 의 일곱수와 아홉수에 대해서 대비를 할 것. 그리고 내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 팔자 참 기구하다 생각이 드는 여성분들은 일곱수 끝났다고 다행이다 하지 말고 팔자가 기구해서 어쩔 수가 없어. 아홉수까지도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내가 삼재인데 아홉수랑 겹쳐. 삼재인데 일곱수랑 겹쳐. 지금은 삼재인데 일곱수가 아니지만 삼재 끝물에 일곱수가 돼. 삼재 끝물에 아홉이 돼. 이런 분들도 역시나 삼재도 조심해야 되고 일곱수와 아홉수도 대비를 해야 되니 항상 안 좋은 것부터 대비를 하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위기를 가지고 대비를 미리 하는 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